세계가 우러러보는 한국의 조선업. 여러분, 한국이 진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이 뭐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반도체를 떠올리죠. 그런데 반도체 말고도 선진국들이 진짜로 따라하고 싶어도 당장 못 따라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그 중에서도 초고부가 선박, 특히 LNG 운반선과 친환경 선박, 그리고 최근에는 방산조선까지 이어지는 K조선입니다. 오늘 영상은 감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한국조선이 다시 전 세계의 중심으로 돌아왔는지, 역사부터 기술 구조, 기업들 실적, 주가 흐름,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어떤 지점에서 압도적인지까지 아주 빠르게 풀어드립니다. 먼저 한 장면으로 시작해 볼게요. 1970년대 초반, 한국은 제대로 된 조선소도 없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은 조선소가 완성되기도 전에 초대형 유조선 계약을 따내고 그 계약을 증명하겠다고 울산의 빈 바다를 조선소로 바꿉니다. 이게 K조선의 DNA예요.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먼저 판을 만들고 기술을 따라 붙인다. 이 방식이 성공할 확률은 낮습니다. 실패하면 나라가 흔들리죠. 그런데 성공하면 세계 산업 지도를 바꿉니다. 한국조선은 정확히 그 길을 택했고 지금까지도 그 방식이 이어집니다. 조선이 왜 전략기술인지부터 짚죠. 선박은 단순히 큰 철덩어리가 아닙니다. 글로벌 무역의 혈관이자 에너지 안보의 실체예요. 원유와 가스, 원자재와 식량이 바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민간 산업이면서 동시에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선진국들이 조선 역량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해상 물류는 곧 경제고 경제는 곧 안보입니다. 그럼 한국조선이 지금 가장 강한 기술 영역은 어디냐? 핵심은 초고부가 선박입니다. 여기서 초고부가라는 말은 그냥 비싸다는 뜻이 아니라 난이도가 높아서 쉽게 못 만들고 만들 수 있는 나라와 조선소가 제한된 선박을 의미해요. 대표는 LNG 운반선입니다. LNG는 영하 160도 수준의 극저온으로 운반합니다. 그러니까 LNG선은 그냥 배가 아니라 움직이는 초저온 플랜트입니다. 단열, 열수축, 재료 피로, 안전규정, 가스 누출 관리, 추진 시스템까지 선박 풀플랜트 풀안전공학이 결합된 종합 기술이죠. 그리고 AI 시대에 조선이 갑자기 뜬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때문입니다. 석탄에서 가스로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 LNG는 브릿지 에너지 역할을 했고 지정학적 불안이 커질수록 LNG 운송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LNG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뭐가 따라오죠? LNG선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LNG선을 아무나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늘 누가 LNG선을 안정적으로 찍어낼 수 있느냐를 봅니다. 여기서 한국이 강한 첫 번째 이유, 생산 능력의 규모가 아닙니다. 정확히 고난도 선종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능력, 즉 양산 품질입니다. LNG선은 한 척만 완성한다고 끝이 아니고 납기와 품질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선주는 배 한 척에 수천억 원을 태우고 20-30년을 굴립니다. 안전사고 한 번이면 모든 게 끝나요. 그래서 LNG선 시장은 신뢰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오랜 기간 이 신뢰를 축적해왔고 그 결과 LNG선 단가가 올라가도 주문이 들어오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두 번째 이유, 제품 믹스 전략입니다. 조선은 원래 경기 사이클이 심한 산업이죠. 발주가 몰리면 호황, 끊기면 불황. 그런데 한국 조선은 불황을 겪고 나서 깨달았어요. 싸게 많이 만드는 게임은 중국이 유리하고 한국은 그 게임을 하면 지친다. 그래서 한국 조선은 점점 고부가 선별 수주로 전환합니다. 쉽게 말해 아무 배나 받지 않고 돈 되는 배만 받는 전략입니다.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특수선, 친환경 추진선, 이 라인업이 한국조선의 핵심으로 굳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 친환경 전환입니다. 지금 선박은 탄소 규제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주들은 고민합니다. 그냥 기존 엔진으로 갈까? 아니면 LNG, 메탄올, 암모니아 같은 대체 연료로 갈까? 대체 연료는 아직 표준이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유연성입니다. 다양한 연료 옵션, 하이브리드, 에너지 효율, 디지털 운영 최적화까지 선박 자체가 기술 플랫폼이 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대형 엔진, 연료 탱크, 연료 공급 시스템, 그리고 조선소의 설계 건조 경험이 결합되며 이 친환경 전환을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네 번째 이유,
방산조선입니다. 이건 최근 급부상한 포인트예요.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조선 능력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단순 민간 경쟁 때문이 아닙니다. 민간 조선 능력은 군함 생산 능력과 연결된다는 현실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은 군함을 더 만들고 싶어도 조선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고민이 커졌고, 그래서 동맹의 조선 역량을 활용하는 시나리오가 시장에서 계속 논의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상선뿐 아니라 군함 특수선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대형 조선소 인프라가 이미 존재하니까요. 이제 기업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조선의 3대 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HD현대 계열은 규모와 다품종 고부가, 한화오션은 해양 방산 시너지, 삼성중공업은 LNG, FLNG 같은 초고난도 해양 플랜트 역량. 물론 회사마다 강점이 다르고 실적 구조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기업이 어떤 포지셔닝으로 돈을 벌고 왜 주가가 반응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먼저 HD현대 조선라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회사는 HD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 형태의 그룹과 실제 조선소인 HD현대중공업을 포함한 계열 조선소들이죠. 이 그룹은 최근 고부가, 선박 인도 증가와 생산 효율 개선이 맞물리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수주가 아니라 인도가 매출로 잡히는 산업이에요. 좋은 가격에 따낸 수주가 시간이 지나서 매출로 반영되는 구조죠. 그래서 몇 년 전 고가 수주를 많이 쌓아놓은 조선소는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타이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화오션은 원래 대우조선 해양으로 알려졌던 회사죠. 한화가 인수하면서 방산 플러스 조선 결합이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됐습니다. 왜냐하면 한화는 방산에서도 글로벌 확장을 노리고 있고 조선은 해상 플랫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은 LNG선, 특수선, 잠수함 등 포트폴리오가 있고 고부가 비중이 커질수록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됐다는 발표가 이어졌고 시장도 주가로 반응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 실적이 아니라 어떤 제품을 더 많이 인도하느냐예요. LNG선 비중이 높아지고 특수선 프로젝트가 일정대로 진행되면 이익률이 달라집니다. 삼성중공업은 LNG선과 해양 플랜트, 특히 FLNG 같은 프로젝트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FLNG는 바다 위에서 가스를 액화해 LNG로 만드는 떠다니는 플랜트예요. 이건 조선의 난이도를 훨씬 넘어섭니다. 사실상 플랜트 공학 플러스 해양 구조물 플러스 운영 안정성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수익성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일정 지연이나 비용 문제가 생기면 리스크가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고부가 프로젝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가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세계 선진국 비교로 넘어갑니다. 먼저 미국은 해군이 강하지만 상선 조선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은 더 까다롭습니다. LNG선은 단순한 상선이 아니라 고난도 기술 선박이기 때문에 조선 능력이 부족하면 정책 목표를 세워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동맹 조선 역량을 활용하려는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은 그냥 싸게 만들어주는 국가가 아니라 고난도 선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생산 파트너로 거론됩니다. 다음은 유럽은 조선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유럽은 해양 장비, 선박 설계, 엔지니어링, 그리고 규제 표준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하지만 대형 상선 건조를 대규모로 수행하는 조선 인프라는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유럽은 고급 특수선이나 크루즈 같은 특정 분야의 강점을 유지하지만 LNG선이나 대형 상선의 대량 건조에서는 한국과 중국에 비해 생산 기반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조선소 경쟁력보다도 규제와 표준, 장비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전통적인 조선 강국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장기간의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과거만큼 대형 상선의 글로벌 주도권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LNG선과 초고부가 선박 쪽으로 포지셔닝을 굳히면서 돈 되는 곳에 집중했고 이 선택이 최근 몇 년 동안 다시 빛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장 중요한 비교 대상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조선 생산량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고부가에서 신뢰, 품질, 납기, 안전 규정 대응,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단가뿐 아니라 정치 리스크가 있는 조선소에 주문해도 되나? 라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면 중국에서 만든 선박이 특정 시장에서 비용 또는 규제 리스크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존재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한국이 상대적 수혜를 받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즉, 한국이 더 싸서가 아니라 리스크가 낮아서 선택받는 영역이 생깁니다. 이제 숫자 이야기를 하죠. 조선은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주 장호와 인도 스케줄입니다. 좋은 가격에 수주를 많이 쌓아놓고 그걸 계획대로 인도하면서 비용을 통제하면 실적은 몇 년에 걸쳐 좋아집니다. 실제로 한국 주요 조선그룹은 최근 고부가 선종 중심으로 수주를 쌓아왔고 그 효과가 실적으로 반영되는 국면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LNG선은 단가가 높은 편이고 수주가 쌓이면 조선소의 가동률과 수익성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가 흐름도 같은 원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주는 오늘 매출보다 2-3년 뒤 인도될 고가 수주를 선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방산조선이 붙으면 시장은 조선을 단순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전략산업 수구조 성장 쪽으로 재평가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 해군 MRO나 동맹 생산 가능성 같은 뉴스는 조선주에 바로 반영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는 단순 수주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기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저는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첫째, LNG선 발주 사이클이 다시 강해지느냐. 둘째, 친환경 연료 전환에서 한국 조선소가 표준화되는 승자가 되느냐. 셋째, 해양 플랜트, 특히 FLNG 같은 초고난도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느냐. 넷째, 미국 유럽과의 방산 조선 협력이 실제 계약과 매출로 이어지느냐. 다섯째, 생산성 혁신입니다. 조선은 결국 인건비와 공정 효율이 경쟁력입니다. 자동화, 디지털 트윈, 모듈화, 공정 최적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가 마진을 바꿉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조선은 원자재 가격, 환율, 인건비 영향을 받습니다. 프로젝트가 길기 때문에 계약 당시와 인도 시점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해양 플랜트는 일정 지연 리스크가 큽니다. 지정학 변수도 큽니다. 특정 국가 프로젝트가 흔들리면 계약이 바뀌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조선은 한 번에 크게 벌 수도 있지만 한 번에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볼 때는 단순 매출이 아니라 수주 구조, 제품 믹스, 그리고 리스크 관리 능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선진국들이 한국 조선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한국이 배를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고부가 선박을 대규모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미 갖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돈으로 당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선소의 규모, 인력의 숙련, 협력사 생태계, 수십 년의 시행착오, 규격 대응 경험, 안전 문화, 이 모든 게 결합돼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조선을 다시 키우자고 해도 단기간에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그 기반 위에서 LNG 친환경 방산이라는 다음 성장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조선이 다시 국가 전략 산업의 한복판으로 들어올 때 한국은 단순 수주 경쟁을 넘어 표준과 시장을 만드는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LNG선 다음은 무엇일까요?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그리고 방산조선은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이 흐름을 이해하면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보게 됩니다. Finfluence, 기술과 돈의 흐름을 가장 빠르고 세련되게 분석합니다. 구독해두면 다음 편에서는 K조선 안에서도 가장 강한 한 기업을 더 깊게 파고들어 수주장호가 어떻게 돈으로 바뀌는지까지 완전 해부해드립니다.